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두 대선 후보는 텍사스주에서 각자에게 유리한 쟁점을 적극 부각한다는 계획입니다. 러시아 파병 북한군에 통역관이 배치되는 등 실전 투입이 임박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북한군이 빠른 시일 안에 전투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월마트에서 일하던 10대 여성 근로자가 5분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정확한 사인이 밝혀질 때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 배우 김수미 씨가 어제 별세했습니다. 동료들과 팬들의 충격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호흡기 질환 백일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기침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병원 방문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Kia, movement that inspire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뉴욕타임스가 전국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타임스와 시에나 대학이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48대 48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과거 전체 투표에선 이기고도 선거인단 확보에선 뒤져 대선에서 패배한 경험이 있는 민주당에게 전국 지지율이 동률인 건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다자 대결일 경우엔 트럼프 전 대통령이 1%포인트 앞섭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일부 경합주에서 앞섰지만 그 격차는 채 1%포인트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은 적진이라 할 수 있는 텍사스주로 향했습니다. 낙태가 극도로 제한된 텍사스에서 여성의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경합주가 아닌 곳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쟁점을 부각시켜 경합주에 관심을 끌겠다는 전략입니다. The elected leaders of Texas, a lot of them have made Texas ground zero in this fundamental fight for the freedom of women to make decisions about their own body. 트럼프 전 대통령도 tek사스주에서 유세를 펼쳤습니다. 멕시코와 국경이 맞닿은 곳에서 역시 자신에게 유리한 이민 문제로 해리스 부통령을 공격했습니다. Importing migrant gangs is a crime against our country. It's actually a crime against humanity, and her abolition of our border should disqualify her for even running. 지금까지 사전투표자는 3,300만 명을 넘었고 일부 경합주에선 공화당 소속 유권자들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양측은 이 표를 두고 최종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북한군의 실전 투입이 임박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이 이르면 내일 전투 지역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여러 경로로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북한군 투입 시점을 내일과 모레 사이로 예상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또 러시아군 장병들의 논의를 감청한 결과 러시아군이 북한군 장병 30명당 1명씩 통역관을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군이 북한군을 비공식적으로 K대대라고 부르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북한도 파병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규 북한 외무성 러시아 담당 부상이 북한군 러시아 파병설 보도와 관련해 그러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되는 행동일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부상은 다만 파병을 명시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역시 파병설을 더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최근 러시아 하원에서 비준된 북러 간 전략적 동반자 협정과 관련해 유사시 상호 간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조약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Нужно ли нам это? Или мы будем заниматься, допустим, только
проведением каких-то учений, подготовкой, передачей какого-то опыта. Это наше дело. 이런 가운데 한미일 3국 국가안보 보좌관들은 현지 시각 2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만나 북한군 파병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북러 간 군사협력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브리핑을 통해 3국 안보보좌관들이 한미일 3자 정상회의를 가장 이른 기회에 추진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또 러시아에 파견돼 장비를 갖추고 훈련 중인 북한군이 3,000명보다 많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캐나다 월마트에서 일하던 10대 여성 직원이 대형 오븐 안에서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캐나다 노바스코샤주 헬리팩스에 위치한 월마트의 베이커리 매장 대형 오븐 안에서 19살 여성 직원이 숨진 채 발견돼 캐나다 동부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며 조사가 복잡하고 여러 기관이 관련돼 있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오븐은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대형 사이즈로 산업용 베이킹용으로 사용됩니다. NBC에 따르면 숨진 여성과 그녀의 어머니는 월마트 매장에서 2년간 근무한 직원들로 어머니가 여성을 최초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노동부는 베이커리와 매장 내 장비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월마트는 매장을 폐쇄하고 유족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그녀를 돕기 위한 고펀드미가 개설됐습니다. 그녀는 현지 시크교육 커뮤니티의 일원이었고 캐나다에 몇 년밖에 살지 않았습니다. 모금 페이지에 따르면 그녀의 아버지와 형은 인도에 있으며 캐나다로 이주 오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LA 월밍턴 지역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1일 오후 3시 15분쯤 M스트릿과 걸프 애비뉴에서 발생했습니다. 인근 CCTV에는 하교 중인 올해 11살 여자아이를 쫓아가는 한 남성 용의자가 포착됐습니다. 용의자는 피해 아동을 쫓아가 뒤에서 붙잡은 뒤 억지로 끌고 가려고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목격한 인근 주민이 남성에게 그만하라고 소리치자 남성은 차량을 타고 도주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용의자의 인상착의와 차량 정보를 공개하고 수배했습니다. 용의자는 올해 30살로 경찰에 체포돼 구금됐고 $100만 보석금이 책정됐습니다. 어제 새벽 할렘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6살 소년이 사망했습니다. KBTV 기련민 기자입니다. 어제 새벽 16세 소년이 할렘에서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클래런스 존스는 목요일 오전 1시 37분에 웨스트 124번가와 레녹스 애비뉴에서 가슴에 총을 맞았습니다. 소년은 구급차에 의해 근처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했습니다. 존스의 아버지는 현장에서 쓰러지며 10대 아들을 빼앗겼다고 울부짖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아버지가 총격 사건을 목격했는지 아니면 사건이 발생한 후에 도착했는지는 즉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총격 사건에 대한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며 소년이 표적이 되었는지는 불확실합니다. 경찰은 레이저 스쿠터를 탄 2명의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아침 여러 친척과 가까운 지인들이 존스의 아버지와 친할머니가 사는 건물 밖에서 서로 울고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한편 총격 사건에서 발사된 총알이 근처 리프트 승객 창문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운전자는 유리 파편에 부상을 입었지만 총알은 아슬아슬하게 그를 빗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길려면입니다. 국민 배우 김수미 씨가 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비보에 동료들과 팬들의 충격이 컸습니다. 김하은 기자가 전합니다. 무대 위에서 내뿜던 강렬한 에너지. 75 나이를 무색하게 하는 열정이었습니다. 힘들고 지친 분도 많다. 이분들 영혼과 가슴에 영양제와 향년 75세. 배우 김수미 씨의 별세 소식은 그래서 더 충격이 컸습니다.
유족 측이 밝힌 사망 원인은 고혈당 쇼크사. 피로 누적으로 활동을 중단한 지 불과 5달 만입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연기자도 보기도 힘들 것 같고 좀 아쉽고 안타까운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무대에선 대쪽같이 무서웠지만 뒤에서는 후배들을 살뜰히 챙기던 정 많은 선배였습니다. 전 진짜 저 어머니 같이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도 더 생각 많이 하고. 1971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김수미 씨는 29살에 드라마 전원일기에서 60대 일용엄니를 맡아 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전업주빈, 엄마 역할 이런 거보다 뭔가 한 인물을 창조해내서 성공했을 때 그 희열을 굉장히 느끼거든요. 드라마는 물론 영화, 예능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았고 대중과 함께 울고 웃으며 50여 년을 쉼없이 달렸습니다. 배우 김수미, 불꽃 같았던 그의 열정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볼 수 있고 운 좋으면 비도 맞는데 감사하면 돼요. KBS 뉴스 김하은입니다. 호흡기 질환인 백일의 감염 사례가 증가하면서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백일에는 100일 동안 계속되는 기침이라는 뜻으로 실제로 감염될 경우 강한 기침 증상이 지속됩니다. 백일에는 기침이나 재채기, 대화 중 감염될 수 있는 전염성이 높은 질환으로 소아청소년 환자가 약 90%를 차지하는데 신생아나 영유아가 감염되면 심한 합병증으로 인해 숨질 수도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100일의 감염 사례가 296건 보고됐다며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예방접종을 했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추가 예방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2025년형 카니발이 미국 시장에 출시됐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테미큘러에서 열린 기아 카니발 아시안 미디어 시승회를 다녀왔습니다. 출산 앞둔 한 부부, 하루하루 새 가족을 맞을 준비에 바쁘지만 미니밴을 구매했기 때문에 별다른 걱정이 없습니다. 이미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에게도 미니밴은 훌륭한 육아 동반자가 됩니다. 발레를 배우고 있는 자녀, 음악을 배우고 있는 자녀와 친구들에게도 미니밴은 훌륭한 안식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국민 아빠차로 불리고 있는 4세대 카니발의 상품성 개선 모델이 미국 시장에 공식 출시됐습니다. 기아 미국 판매법인은 지난 화요일 아시안 미디어들을 대상으로 미국 시장에 출시된 2025년형 카니발을 소개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2025년형 카니발에는 모델 역사상 처음으로 하이브리드 엔진이 탑재됐는데 미니밴 특유의 넓은 승차와 적재 공간을 그대로 누리면서 연비에 대한 부담을 줄인 것이 특징입니다. Now with a hybrid powertrain, of which, by the way, Kia is very, very good at hybrid. To put a turbocharged four-cylinder engine with the hybrid system makes it not only a very fuel-efficient vehicle, but it's a lot of fun to drive too. 2025년형 기아 카니발에 장착된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은 242마력, 271 풋파운드 토크의 강력한 힘을 낼 수 있는데 연비에만 중점을 둔 경쟁 모델과 차별성을 두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보다 강인한 스타일, 첨단 디지털 장비를 갖춘 실내 편의 장비 역시 2025년형 카니발의 특징입니다. This is bolder than any vehicle in the space, looks more like an SUV than any other competitor in the category. And when you look at the technology, the interior, everything, that's really what stands out. 2025년형 기아 카니발 하이브리드는 모두 4가지 트림으로 출시되며 기존과 같은 내연기관 모델 역시 구매가 가능합니다. 미국 시장 판매가는 트림에 따라 36,500달러부터 56,600달러에 책정됐습니다. 기아가 2025년형 카니발을 미국 시장에 출시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엔진 탑재로 연비를 개선한 뉴 카니발이 어떤 성과를 이뤄낼지 자동차 업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테메큘라에서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movement that inspires. LA 한인회가 한인검사협회와 함께 사이버 범죄 예방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한인회는 최근 스팸 전화와 문자, 보이스피싱, 해킹 등 각종 사이버 범죄가 계속되면서 한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한인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세미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어 통역이 제공되는 이번 세미나는 오는 28일 오후 5시 30분부터 7시까지 진행되며 전문가들이 전하는 예방법과 실제 사기 피해 사례들이 소개됩니다. 일광절약시간제 썸머타임이 다음 달 3일 새벽 2시를 기점으로 해제됩니다. 3일 새벽 2시 썸머타임 해제로 2일 토요일 잠들기 전 시간을 1시간 빠르게 조정할 것이 권고됐습니다. 또한 썸머타임 해제로 한국과 LA 시차는 16시간에서 17시간으로 늘어나고 항공편 시간도 변동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의료 관계자들은 우리 몸의 바이오리듬을 유지하기 위해 썸머타임 일주일 전부터 미리 1시간 빨리 잠을 자고 일어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김동석 대표님 화상으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미국 대선 사실상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여론조사가 의미 없는 시기라고도 또 보는 시각도 있는데, 맞습니다. 열흘. 사실 거의 다 온 거죠. 그런데 이번 선거는 지금부터 매우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경합주 내에 사전투표로 꽤 많은 분들이 했어요. 네, 그 사전투표하는 그 사전투표율이 굉장히 높다고 나오는 걸 보면은 해리스든 트럼프든 이 지지층들은 미리 다 사전투표를 했다. 네, 그러면 많이 남은 사람들은 부동층이죠. 그렇죠. 누굴 찍을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 캠페인 캠프에서는 경합주에 지금서부터 어떤 메시지를 내고 어떤 방식으로 그 표심을 잡느냐라는 걸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훨씬 더 박빙이 됐어요. 예, 양 후보 측의 이 지지율이 거의 동률이라고 봐도 되고, 뉴욕타임즈 시에나 대학교의 거를 저는 늘 네, 거기 거에 의존을 많이 하는데 신력이 있죠. 표본이 네, 많아요. 예. 근데 거기서는 그 위스콘신 하나만 해리스가 한 2% 우세하고, 그 다음에 애리조나하고서 조지아는 트럼프가 한 1%로 지지율이 높고, 나머지 경합주가 다 동률로 나왔습니다. 네, 이건 뭐냐 하면 선거 막바지에 경합주의 높낮이는 네, 동률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다만 여기서 누가 이길 건가라는 걸 점쳐볼 때 누가 아직 투표를 하지 않은 사전 투표에 응하지 않은 부동층들에게 누가 더 어필을 하고 있냐라는 걸 보면은 10월 중순 들어서면서 경합주 내의 지지율의 추이를 보면은 네, 트럼프가 약간씩 상승세였습니다. 네. 이전에 이제 지난 대선 때 이제 43% 정도의 사전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팬데믹 당시에 영향이 좀 있었고, 또 올해는 거의 뭐 2명당 1명꼴 50%에 육박할 거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4년 전에는 거의 전부 다 5분의 4나 4분의 3이 우편으로 투표를 했습니다. 팬데믹이 있었죠. 예. 이 우편으로 투표했다라는 안에 뭉뚱그려서 사전투표, 조기투표, 그리고 부재자 우편 투표가 다 있었어요. 네. 그때는 좀 특수한 상황이었죠. 그때에 트럼프 쪽에서는 이게 다 자기한테 불리했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투표율이 높잖아요. 네. 투표를 쉽게 하니까. 그렇죠. 투표율이 높으면은 보통 어디서다든지 리버럴 쪽이, 진보 쪽이 좀 유리하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랬죠. 네. 우편 투표가 많은 거는 공화당 쪽에서는 좀 불리하다. 그래서 정리 안 된 상황에서 투표되기 때문에 부정이 많다.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게 트럼프 쪽의 입장이고, 그러한 목소리는 아직까지 트럼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약간 지면은
승복하지 않으려는 밑밥을 깔고 있다라는 전문가들이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할 정도로 이제 팬데믹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치러지는 사전투표 지금은 민주당 쪽에서 사전이나 이 조기 투표하는 거는 늘 정해져 있어요. 예. 이번에 경합주에 사전 투표율이 많았다. 예, 사전 투표, 그다음에 조기 투표가 많이 했다라는 거는 공화당 쪽에 유권자가 많이 투표했다라는 게 나타나요. 이번에 경합주에 계속 다니면서 트럼프는 여러분 조기 투표, 사전 투표 이거 많이 하세요. 이렇게 캠페인을 했어요. 그렇죠? 부정의 여지가 있는 거는 그냥 우편 투표가 그렇지 미리 사전에 정해놓고 하는 투표는 나를 지지하는 분들도 가서 열심히 하세요. 여기에 좀 응했다라는 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전 투표가 많아졌다라는 걸 보면 미리 짐작컨대 트럼프 쪽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구나. 예. 전문가들이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서 예측하는 건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1월 5일이 지나면 어떤 식으로든 해리스, 트럼프 둘 중 한 명은 이제 승리, 한 명은 패배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 텐데 어떠한 결과가 나든 두 가지죠. 트럼프가 이기든가 해리스가 이기면은 작은 차이로 이기든가. 그러면은 작은 차이로 이기게 되면은 쉽게 승복하지 않을 거다라는 걸 놓고 보면은 분명히 그 트럼프가 이기지 않는 한 쉽게 선거 후에 이 상황이 진정되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을 많이 합니다. 유권자들이 이런 부분을 걱정하는 거는 이번 선거가 불복을 하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이기든 간에 미국이라는 이 나라의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그 정치적인 환경 분위기가 엄청나게 크게 변할 거다라는 우려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뭔가 11월 5일 이후에는 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거를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이 올 거다라고서 표현을 많이 합니다. 대표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